박진영이라는 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이준석 씨에게서 히틀러의 냄새가 난다는 논평을 했는데, 요걸 그냥 소개할 거는 안 되고요. 제가 나온 김에 히틀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런 문법을 쓴다면은, 문재인에게서 히틀러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2021년 5월 31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그 남자에게서 히틀러의 향기가 난다 라고 하니까, 이준석 씨는 오늘은 히틀러 소리까지 들었다, 젊은 사람이 정치하기 참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이 박 부대변인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진 단일화가 없으면 이준석이 되겠다. 전에도 말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 보수의 급진화는 자칫하면 극우가 된다. 이준석의 논리를 보면은 사회적 약자나 보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한국판 스킨헤드가 나올 수 있다. 뉴라이트가 태극기라는 아스팔트 극우를 만든 것처럼 페미니즘과의 사회 갈등도 최고조에 오를 것이다. 전형적인 히틀러 수법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야, 히틀러 수법을 저 힘없는 국힘당에, 그리고 앳돼 보이는 이 재기발랄한 이준석에게 히틀러, 무자비한 히틀러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틀러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극우라든지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이제 헛발질을 하게 되고, 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반박을 당하니까 여러 가지로 참 사람이 자기가 무식한 걸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무식이라는 말이 생각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는 민주당이 과연 이준석 현상을 타산지석으로 보고 급진적 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 여차하면 1차 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사민당처럼 죽도 밥도 아닌 정체불명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책을 좀 하나 읽기는 읽었는데 그 제목만 기억하는 사람 같아요. 여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사민당이 왜 나옵니까? 이 정당하고 지금 극좌 정당인 민주당이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히틀러 나오면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좀 아는 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점잖게 대응을 했습니다. 히틀러 같은 파시스트는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려고 한다. 보통 그런 사람은 공정한 경쟁 같은 것은 언급 안 한다. 자신이 가진 인명권이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한다. 젊은 사람이 정치하려면 부모님 화교설은 뜻입니다. 부모님 화교설은 기본이고 히틀러 소리까지 겪어야 한다. 그걸 뚫고 나면은 장유유서의 동방예의지국 벼는 고개를 숙인다까지 있다 면서 자신을 향한 공격에 슬쩍 언급을 하고, 그걸 다 뚫으면은 끝나겠느냐? 아니다. 계속 나올 것이다. 결국 기득권의 타워를 깨야 한다. 타워, 기득권 탑인가요? 타워를 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에서 히틀러의 냄새가 나느냐? 첫째, 이 문재인 정권과 히틀러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을 무력화시킵니다. 법을 가지고 헌법을 무력화시켜버려요. 히틀러는 수권법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아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하위법으로 그 상위에 있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똑같습니다. 공수처법 이거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국회 다수니까 통과시키고, 또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하품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 경찰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 권력자가 선동에 나서는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야당은 선동하지만은 여당이나 정권은 잘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모든 조직 자체가 선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선동에. 히틀러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을 고취시켜가지고 수백만 명을 학살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원전에 대한 공포감을 선동을 해가지고 원전을 학살해버렸습니다. 학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전 학살. 유대인 학살과 원전 학살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선동가로 나서면은 그게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권력 유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이시즘입니다. 종족주의입니다. 인종차별주의. 문재인 정권의 이 반일 정책은 반일 종족주의입니다. 일본은 무슨 일을 해도 나쁜 사람이다. 왜냐? 일본 사람 전체가 나쁘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의 일본과 잘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친일파로 몰고 토착외구라고 합니다. 이 토착외구란 말이 바로 히틀러식 용어입니다. 토착외구란 말을 하고 유대인 차별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일본이나 일본에 동조하는 한국 사람이나 다 이거 딱 쓸어버려야 할 적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박진영 부대변인이 바이마르 공화국 이야기를 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때 만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했다고 해가지고 그 뒤에 후발 국가에서 헌법을 만들 때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도 헌법 기초한 분들이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이 부대변인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나치 독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권법이라는 걸 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다 이겁니다. 여기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헌법이 근사하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근사해지는 건 아니고 싸워서 그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그 헌법 정신이 살아난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한국의 근사한 이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처지가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든 자들이 이 뭡니까 이거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속한 그 민주당이라는 사실, 결론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권이 상당히 지금 따르려고 하는 김정은 정권도 그 속성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스탈린주의보다는 히틀러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